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시장에 큰 변화가 오고 변동성으로 다들 화들짝 놀란 장세인데요. 우리가 또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느닷없이 전쟁이 난 것처럼 코로나가 온 것처럼 그죠? 네. 주가가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전략 얘기하기 전에 일단 지금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건지를 먼저 시장 팩트 체크를 좀 해야죠. 예. 네. 우선 우리가 좀 2주 전까지만 해도 네. 나왔던 시장 이슈, 미국의 2분기 GDP가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하면서 당시 좀 나왔던 이야기가 골디락스 얘기 나왔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냉각되고 이 경기는 좋아지고. 네. 자, 이런 기대감들 가장 베스트다라고 좀 판단했던 골디락스 전망들이 나온 게 불과 2주 전인데 그러게요. 뭐 7월달 고용지표 여기에 대해서 뭐 실업률이 시장 컨센보다 좀 더 상회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또는 여기서 경기가 좀 냉각될 수 있는 신호가 이제 쏘아 올려졌다. 하면서 뭐 경기 침체가 갑자기 온 것처럼 그래서 이게 글로벌 증시를 한 10%대 이상 하락시키는 원인일까라는 관점에서 좀 해석을 좀 해봤는데 네. 우선 최근 한 3주간 뭐 많게는 한 2주간 정도의 미국 기술주들의 흐름들 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는 이 고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뭐 S&P 500 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는 뭐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했었고 이에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 때문에 다우존스도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하고 난 이후에 꼭지에서 사실 이 차익 매물이 좀 터진 거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술주들은 좀 단기간 AI 열풍이라는 이 화두 속에서 좀 과열권에서 좀 진입을 했었고 이에 반해서 우리 증시가 그만큼 올랐는가라는 관점에서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기술주는 계속해서 끊임없은 어떤 상승 추이를 좀 보였지만 사실 뭐 이 실적의 눈높이가 굉장히 좀 커진 상태에서 일부 좀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던 흐름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기술주의 전반적인 어떤 노이즈 이슈도 지속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부담으로 좀 작용하면서 한 2주, 많게는 한 3주간 좀 조정 양상으로 좀 치닫게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 인텔의 어닝 쇼크 이후로 전 기술주의 투매가 더 심화됐다. 예.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 더해서는 7월의 고용지표, 뭐 실업률이 빠르게 좀 냉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경기 침체 국면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건 저는 좀 명분에 좀 불과하지 않나. 단순하게 경기 침체에 관련된 시그널들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간의 어떤 지표들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불과 2주 전에 GDP, 2분기 GDP는 뭐 예상치 좀 상회했던 견고한 뭐 어떤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도 보이고 있다. 예. 이런 것들과 좀 상반되는 어떤 흐름들 때문에 광범위한 경기 침체로 네. 보기에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부 데이터만 있는 건데. 네네. 근데 뭐 기술주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주도 테슬라는 실적 안 좋았는데 여타 기업들은 2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투자에 대한 AI 네. 투자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게 확산이 됐고 또 엔비디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인텔 밀리고 엔비디아가 장 끝나고 또 블랙엘 납품 맞습니다. 지원 이런 것 때문에 악재가 막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노이즈 이슈가 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실적 추이들을 좀 냉정하게 좀 봤을 때는 호실적 2분기 실적 지표는 시장의 어떤 전망치에 대체적으로 좀 부합하거나 상회했는데 그렇죠. 가이던스가 조금 미흡하거나 아니면 보수적으로 좀 제시되면 이걸 악재로 좀 인식했던 흐름들 이건 좀 1분기와 좀 결은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서 하반기 AI 산업 성장성이라든가 뭐 반도체 섹터의 어떤 확장성들이 훼손되었는가 또는 업황에 대한 어떤 부진 우려감 또는 뭐 피크 우려감들 그럼 최근에는 뭐 이 반도체 피크설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한 가지씩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 상황이 좀 악재 원인들은 인텔발 악재가 투매를 좀 유발시켰던 부분. 두 번째는 NK 트레이드 영향.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값싼 엔화 자금으로 재산국 투자를 했는데 이게 엔화가 좀 상승 전환하다 보니까 급하게 좀 포지션 청산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아마 이제 이 영향이 좀 어제 저는 상당히 많이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오늘 일본 증시도 한 10%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좀 소화를 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아직 잔여 청산 물량들이 시장에 좀 영향으로는 좀 작용하지 않을까. 약간의 어떤 리스크는 좀 남아있지 않나라 좀 보고 있고요. 더해서는 뭐 고용 지표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제 연준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뭐 경기 침체 우려감들은 아직 뭐 판단하기 좀 이르다. 이런 어떤 메시지들 때문에
오히려 좀 극약 처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전망들이 9월에 기준금리 0.25가 아니라 B컷 0.5포인트, 네. 뭐 크게는 0.75포인트를 좀 이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인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런 어떤 포지션이 갑자기 좀 변화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보고요. 오늘의 전체적인 어떤 시장 반등은 굉장히 좀 반갑지만 일본 지수 그리고 뭐 대만 지수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우리 증시가 과연 이게 좀 많이 상승한 것인가, 많이 반등을 해준 건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 코스닥이 한 6%대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피가 한 3.3%인데 오히려 장 후반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 상승폭을 좀 축소했다. 자, 이 부분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좀 코스닥의 경우에는 네. 그래도 비교적 좀 견고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오늘 미국의 기술주들의 수급 영향들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크게는 좀 반도체 섹터가 엔비디아라는 이 실적 발표, 2분기 실적과 3분기 가이던스에 관련된 방향성 그래서 하반기 그리고 2025년도의 반도체 방향성들은 어떻게 좀 유지될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되겠죠.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8월 23일인가? 어쨌든 중순 이후에 그죠? 8월인데요. 그러면 시장은 어쨌든 제대로 안정감을 찾아가려면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거고요, 네. 그죠? 네. 우리가 이제 고민은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뭐 반도체에 대한 AI 의 트렌드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니까 반도체주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반도체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예. 일단 기술주들의 이 실적 분석을 한번 복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이제 2분기 실적에 미스가 있었는가, 이제 3분기에 대한 방향성이 훼손이 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좀 봤는데 TSMC의 경우에는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좀 크게 좀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이 40.1%가 증가됐고 순이익도 36.3% 증가했는데 이게 좀 평균적인 월가 전망치가 한 30%대였으니까 이 부분보다는 한 6% 정도 초과 달성은 좀 한 셈이고요. 지난 1분기 실적에는 이 2분기에 관련된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으로 좀 제시가 됐는데 TSMC가 당시에 그런 이유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기술주들이 하루 정도 좀 조정을 받은 이유가 좀 됐던 부분들과는 좀 다르게 이번 3분기 가이던스는 AI 칩의 수요가 이제 하반기에 비교적 견고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하면서 이제 월가가 좀 예상했던 이 가이던스의 어떤 전망치보다 좀 상향됐고 작년에 173억 달러에 대한 매출 부분이었는데 올해 이제 3분기 기대 어떤 매출액은 224억에서 많게는 한 232억 달러를 좀 전망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네. 그런데 이날 뭐가 있었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칩스법 손 봐야 된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TSMC를 좀 겨냥해서 대만 미국에서 뭐, 보조금 받아가지고 맞아요. 대만으로 이익을 다 가져가게 해서는 네. 안 된다. 이게 악재로 좀 이식을 해가지고 사실 실적 발표에 관련된 사실 뭐 빗발엔 실적 발표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요. 일단 클라우드 3사들의 실적도 같이 좀 발표를 좀 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이 그러니까 월가의 전망치보다는 좀 소폭 하회하면서 좀 네. 미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닝 미스는 났는데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할 때 AMD가 2분기 매출 호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3분기 가이던스가 상향됐고 MI3000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칩이 10억 달러의 매출을 좀 돌파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한 2배 정도의 성장을 좀 이뤘고 하반기에 오히려 이 가이던스 추정치도 더 상향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AI 칩에 대한 수요가 한 67억 달러 정도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아직까지는 견고한 데이터 센터 양에 대한 매출 기대. 이 부분은 하반기에 오히려 상반기보다 더 기대 요인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메타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의 가이던스도 상향됐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투자입니다. 상반기 기점에서는 뭐 AI 3사에 대한 투자 건들이 좀 더 달라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78% 정도 그리고 알파벳이 90% 정도의 전년 동기 대비 투자 비율을 좀 더 높였고 메타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400억 달러 하나 54조 원에 대해서 장기적 투자 플랜을 좀 발표를 했는데 3세 AI 투자 이 부분의 데이터 센터 양 매출 투자 부분 여기 더 집중해서는 뭐 장기적 플랜 한 10년에서 많게는 한 15년간에 걸쳐서 장기 플랜의 어떤 투자를 계속해서 좀 써나간다는 부분들은
AI 특히나 메모리 3사의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낙수 효과가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에 관련된 또는 하반기에 반도체 섹터의 피크 우려감들은 조금 이 클라우드 서비스 3사들의 어떤 이 투자 성향과는 좀 다르게 너무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쭉 이제 주요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네. 애플도 나쁘지 않았고 그죠? 뭐 네. 구글 같은 경우도 안 나빴는데 뭐 투자 관련된 노이즈가 이제 좀 캐펙스 투자 계속한다 이런 게 노이즈가 있었고요. 국내 기업들 보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실적 좋았잖아요, 그죠? 네. 네. 일단 두 종목의 차이가 좀 있었다면 네.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인데 네. 5조 4천억 원이라는 이 단어가 시장이 높아진 눈높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시장 컨센서스가 5조 원대 중후반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막상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5조 원대 뭐 중반을 좀 하회한 이 부분을 어닝 미스다라고 시장이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단기 낙폭이나 변동성들이 좀 더 심화됐다는 이런 좀 측면들이 좀 있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시장의 어떤 예상치를 크게 좀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주가가 좀 상승 탄력도가 좀 떨어진 배경들이 퀄 테스트에 관련된 어떤 승인 이슈가 아직 해소되지 못한 이슈가 좀 가장 크지 않았나를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전체적인 또 하반기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디램 공급량이 이게 3분기를 좀 기점으로 하면 좀 부족해질 수 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오히려 고대역 부분에 대한 양산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DDR5부터 쇼티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들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낸드 메모리에 대한 판단들은 좀 다르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하반기에 가격이 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게 증액 투자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많이 좀 생산된 그 생산량이 좀 단기적으로 좀 증가됐던 원들 때문에 이익 훼손이 소폭 있을 수 있다라는 노이즈 전망도 좀 있지만 저는 오히려 2분기와 좀 유사한 결을 좀 더 보여준다면 3분기에도 소폭 좀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좀 바라보는 하반기 전략도 실적에 관련된 훼손도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반도체주 전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얘기는 좀 따로 할 거고요. 시장 얘기. 그러면 사실은 이게 물론 여러 가지가 촉발이 되는데요. 엔켈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뭐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것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고 뭐 오만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있는데 결국은 또 가장 센시티브했던 게 이제 AI에 대한 인공지능이 이제 돈만 계속 들어가고 그죠? 네. 네. 예, 투자 회수는 안 된다. 그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나 사실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 투자를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2차 전지 특히나 뭐 전기차 투자와 좀 많이 비교를 좀 하면서 이게 AI에 무한 투자를 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추정된 계획들은 계속해서 좀 이행될 수 있겠지만 이게 당장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해서 많은 양의 이 자금을 투여하면서 이게 업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AI 투자 부분들은 빠르게는 뭐 데이터 센터량에 대한 구축량부터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3년간이죠. 2028년도까지에 관련된 투자 계획들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 구축 물량들을 좀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AI로 좀 전환되는 그런 시스템화가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또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현재 뭐 이 고객사들, 뭐 엔비디아가 좀 공급량들을 좀 우리가 추산을 해보면 향후 최소한 2년간은 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차세대 이 AI 칩이 좀 출시되는 과정에서도 후발주자가 좀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어떤 시장성,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따라잡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3년간에 대한 캐펙스는 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술 고도화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당장 이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네이버가 생성형 AI를 출시하고 난 이후에 이번에 뭐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이에 관련된 이 클로버 X죠. 이게 아직은 뭐 B2B와 연결돼서 돈을 버는 어떤 구조는 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클라우드 3사가 현재 벌어들이는 어떤 돈의 가치들을 보면 매출량의 경우에는
추정적으로 한 30에서 많게는 40%대까지에 대한 성장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는 돈을 벌고 있는데 여기서 기술 고도화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AI의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적합도가 좀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누려지려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생활 환경에 디바이스 단으로 그렇죠. 가야죠. 예. 이것들이 지금 저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어떤 캐펙스의 어떤 중단 부분은 2차 전지와의 어떤 업황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는 계속해서 투자 부분들에 대한 이견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피크 부분은 엔비디아가 중국이라는 수출 규제를 가장 크게 좀 우리가 우려하는 시선들이 좀 있는데 중국의 AI 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다른 경로, 그러니까 저사양으로 해서 좀 우회 경로로 수출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겠지만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통제 이슈라든가 지금 미국의 주요국들도 이 중국 규제를 좀 동참해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는 중국향 매출의 이 수익성이든 훼손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은 좀 리스크라고 보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현재 뭐 이익 훼손은 좀 크진 않을 것이다. 네. 이 점도 앞으로 좀 더 확정되지 않는 리스크를 마치 지금 있는 리스크처럼 판단해서 하반기를 좀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보겠습니다. 구글이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구글 CEO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투자가 많아서 위험한 거는 뭐 위험하다고 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투자를 적게 해서 더 위험할 수 있다. 그죠? 이 AI 산업에 뒤처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종합해 보면 어쨌든 최근에 국내 반도체주의 급락은 산업의 성장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 네. 그렇죠? 네. 시장 영향이 가장 컸고 네. 미국의 기술주들의 흐름들 때문에 사실 국내 반도체 섹터가 더 많은 네. 어떤 평가가 좀 절하됐던 측면들 좀 있는데 일단 저는 AI 산업, 엔비디아가 좋아지면 반도체 섹터가 좋아진다라는 어떤 편견을 좀 버리고 전체적인 AI라는 이 산업이 확장이 되는 과정. 그래서 엔비디아도 시장 진입을 하고 후발주자인 뭐 AMD도 그 확장성을 좀 더 크게 가져가고 뭐 애플도 뭐 구글도 마찬가지로 AI 칩 시장을 계속 뛰어들수록 메모리 3사의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부장단에 관련된 실적 연동성. 그래서 시장 파이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수요 그리고 많은 공급량들은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주의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다만 이게 실적으로 좀 현재는 증명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건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오히려 이런 요인 때문에 저는 주가가 좀 하락한다면 오히려 좀 분할 매수로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요. 오늘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어제 낙폭 부분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제는 사실 좋은 어떤 이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지만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확연하게 좀 반등 시그널을 보여줬다라고 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조정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피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최근의 주가 급변동 상황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반도체가 뭐 주가는 상당히 흔들림이 있지만 반도체나 AI 업황 자체가 소위 이제 하강으로 기운 건 아니다. 그렇죠?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보셨고 국내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보시니까 그다음에 소부장일 텐데요. 투톱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보면 일단은 2분기 실적부터 체크를 하면서 이 실적이 이제 3분기도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 계속 2분기, 3분기, 4분기? 네. 일단 실적의 최근 추이들을 보면 이번에 확정 실적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제공했던 경영 실적 재무 현황을 보면 이번 2분기 실적 매출액이 74조 그리고 영업이익 10조 4천억 원으로 좀 추정이 됐는데 확정이 좀 됐죠. 이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한 8조 원대로 좀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크게 좀 상회했던. 그런데 저는 왜 주가가 좀 못 갔는지 그게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HBM 반도체가 뭐라고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HBM 반도체에 관련된 승인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노이즈 이슈 때문에 주가 좀 상승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고 실적 싶고. 좋았는데도 주가 못 가고 네네. 반대로 실적 안 좋았어 봐요. 그렇죠. 더 하락하죠. 더 떨어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제 하락들 보면 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오른 것들은 전 굉장히 좀 체감했던 예. 상승폭. 9만 전자 찍고 사실 뭐 그렇게 길게 형성되지 못하고 난 이후에 주가 좀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뭐 8만 전자도 좀 이탈해서 7만 전자 때까지 좀 하락하게 된 원인이 이게 2분기 이렇게 장사를 좀 잘 해놓고도 이게 실적 훼손에 관련된 부분들을 3분기를 우려해서 하락해야 되는 원인인가라는 어떤 판단, 의구심이 좀 들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어떤 실적 추정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 이 반도체 사업 부분, DS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이 한 28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조 4천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지난 1분기에는 DS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컨센이 소폭 좀 하회를 했어요.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수익 지표가 1분기에는 그렇게 좀 좋지 못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이번 2분기에는 확연하게 이 DS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추정치는 너무나 좀 좋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장 컨센을 상회했던 것도 좀 공교롭게도 좀 TSMC와 지금 이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지표가 좀 누가 더 높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역전은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일부는 좀 역전했다 그런 평가가 있는데 아마 저는 수치는 좀 비슷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3분기가 된다면 TSMC와의 이 반도체 매출 부분에 대한 격차는 삼성전자가 추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분기 이어서 2분기에 더욱더 견고한 흐름들 좀 보여졌는데 특히 이제 DDR5 부분 그리고 SSD 부분의 매출 확대 여기 더해서는 AI 수요에 대한 확대 부분이 HBM3 모델의 어떤 양산 여기 더해서 뭐 공급량들이 좀 증가됐던 원인들이 전체적으로는 한 40% 정도 추정 어떤 이익을 좀 증가시켰다라고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HBM3 E 모델이죠. HBM3 8단 그리고 12단 관련돼서 원래 8단이 2분기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2분기에서 좀 3분기로 좀 지연됐고 12단 관련된 어떤 소식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조금 상쇄된 것은 맞는데 외신에 따라서는 지금 뭐 8단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것들 뭐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그림들은 아마 3분기 이제 9월 달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제 8월쯤 지났는데 다음 달 이제 9월 말이면 3분기가 좀 끝나기 때문에 아마 8월 말 내지는 9월 초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퀄 테스트에 관련된 이슈가 한 번쯤 확정돼서 좀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는 또 파운드리 부분에 관련된 어떤 매출 상세 내용들을 보면 5나노 이하급에 대한 선단 공정 확대 부분이 파운드리 매출의 신장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고객 수는 1분기 대비해서 한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 더해서는 뭐 3나노 공정에부터 3나노 공정은 이제 3분기부터 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파운드 격차는 아직까지는 뭐 TSMC가 한 50%대 시장 선점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아마 20%를 좀 하회할 겁니다.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는 3분기 안에 20%대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시설 투자에 대한 규모가 12조 1천억 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한 9조, 한 10조를 채 못 미치게 투자를 했는데 이게 체감하기에는 반도체 소부장, 특히나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장비 반영이 2분기에 좀 늦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정 투자가 3분기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원들은 좀 아직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그러게요.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반영 못한다는 거고 이제 HBM 쪽에 대한 말씀하신 노이즈가 있었고 네네. HBM도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HBM 쪽으로 생산 라인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네. 레거시 쪽도 좋아지면서 뭐 쇼티지 나고 또 반도체 가격 오르고 이런 쪽도 주목하는 요인이잖아요. 삼성전자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얘기로 넘어갈까요? 삼성전자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부연을 좀 네. 할 텐데요. 네네. 일단 지금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퀄 테스트, 8단을 언제 공급할까라는 부분인데 네. 이 확정 실적의 컨퍼런스 콜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뭐 얘기하기 어렵다 그런 예. 거는. 네. 발표했던 부분이 3분기에는 비중이 10%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4분기에는 출하 비중이 한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양산이
시작된다는 것을 좀 의미하기 때문에 10%라는 추정치를 보면은 8월보다는 뭐 9월 달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대목이고요. HBM4에 관련된 어떤 출하량들은 SK하이닉스와 지금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 관점에 관련된 시장 싸움이 좀 치열한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소위 말하는 먼저 좀 질러보고 이야기하는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HBM4 반도체를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2025년도 하반기에 출하하겠다. 그러니까 목표치는 좀 제시를 했는데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HBM4를 SK하이닉스는 우리는 12단부터 간다. 그런데 이제 아직 삼성전자는 HBM4를 8단 가느냐 12단 가느냐 이 얘기는 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차세대 반도체가 2025년도 하반기 다시금 좀 출하될 수 있는 어떤 목표로 좀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디램 가격에 대한 평균 추정치가 2분기에 10% 정도 그다음에 낸드 부분이 한 15% 정도에 대한 인상분이 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 트렌드포스가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하반기 기점에서는 뭐 디램 가격이 15%까지 상승할 수 있고요. 낸드 메모리 부분은 2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가격 상승이 아직 2분기 이후에는 좀 정체되는 흐름들이 있지만 아마 3분기 말 내지는 4분기 초부터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익 기여의 효과들은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최근에 고점에서 방송하는 오늘까지 보면 18% 거의 한 20% 빠졌어요, 그죠? 네, 20%도 뭐 후덜덜한 건데 SK 하이닉스는 뭐 그에 비해 훨씬 더 빠졌죠, 그죠? 사실은 SK 하이닉스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못 올랐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하이닉스는 뭐 30%, 35%뭐 그 이상 지금 밀려서 내려온 내면인데. 그러면 네 하이닉스는 정말 이렇게까지 흔들릴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이닉스 본업도 좀 파헤쳐 보죠. 네,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앞서 실적 발표에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린 것처럼 일단 영업이익이 5조 4천억 원인데 이게 사실 2분기 매출 기준에서는 좀 화면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네. 전 분기 대비 32%가 증가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125%가 증가됐던 16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좀 달성했는데 이게 사상 최대 분기 매출 기록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시장의 어떤 눈높이가 너무 커졌던 부분들 5조 4천억 원대를 컨센이 한 5조 원대 중후반을 좀 예상했다. 많게는 6조 원대 영업이익에 못 미쳤다. 이 부분을 어닝 미스다라고 좀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 실적 발표를 하고 한 3%대 하락을 했고요. 이후에는 시장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계속해서 단기 확대폭들이 좀 커진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 훼손에 관련된 기인도라든가 실적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주가가 좀 빠질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도 대비해서는 이 슈퍼사이클 시기 2분기 실적 기준에서는 한 6년 만에 5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했다. 이 부분은 당분간 5조 원대 미만으로는 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3분기도 마찬가지고 4분기에도 이익 규모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AI 수요가 확대됐던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뭐 HB 반도체 매출이 확대되면서 플러스되는 요인들은 환율 효과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익 확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고환율 기준은 좀 논외로 좀 하더라도 사실 이 고대역 부분에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 아직까지 이 메모리 3사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한 55%대까지에 대한 점유율을 확장시켰다. 그러니까 빠르면 한 60%대까지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HBM4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내지는 HBM3의 모델 8단 12단을 얼마나 더 많이 공급하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체적인 시장 파이를 한 55%까지 점유율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는 뭐 80% 정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50% 정도 HBM 부분에 대한 신장 효과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1분기 80,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한 120% 정도에 대한 HBM 향 매출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 요인이다라고 좀 보이고 삼성전자와는 좀 다르게 HBM3 8단 모델은 이미 3월부터 양산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콜 테스트 중이고 12단 모델은 현재 SK하이닉스가 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분기 말에서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 요인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최근에 주가 낙폭들은 오히려 하반기의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다소 낙폭 과대 구간. 저는 또 매수 매력도는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을 반도체가 좋긴 하지만 최근에 조정을 보고 싹 비워둔 분들이라면 네. 그죠? 충분히 노릴 만한 구간인데 혹시라도 이제 뭐 우하다가 이제 또 지금 상승폭을 반납했거나 그죠? 네. 이제 손실이 있는 부분은 괴로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당분간은 소부장보다는 이 빅2 쪽으로 매수 접근 그 전략인가요? 네, 저는 사실 시장이 많이 빠졌기 네. 때문에 정말 좀 어떤 종목 좀 사는 게 맞을까라는 관점 이 부분인데 지수가 빠진 만큼 지수가 좀 회복을 해준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대형주 매매를 좀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빅2를 굳이 좀 따지자면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크지만 두 가지의 접근 요인은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레거시의 안정적인 실적 기조가 3분기로 유지될 수 있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HBM이라는 이 새로운 모멘텀들에 대한 주가 반영도가 이뤄진 게 없기 때문에 퀄 테스트 이후에 관련된 HBM 선점 효과들이 커질수록 삼성전자는 오히려 주가의 어떤 업사이드 요건들이 커질 수 있다라 좀 보이고 SK하이닉스는 단기 낙폭 과대 국면인데 일단 뭐 그 기대감이라든가 실적에 관련된 반영치를 모두 주가에 반영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은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여기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기대 요인이 좀 없거나 정치될 수 있는 요인이라면 접근을 안 하는 게 맞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는 제가 판단하는 하반기의 기대 요인들은 더 크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HBM4에 관련된 이 선점 효과들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경쟁 체제에서 좀 봐야 되는데 냉정하게 보면 SK하이닉스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더 고려해 보면 어떤 특정한 어떤 재료라든가 이슈를 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단기적인 주가 회복들이 더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주가 회복 속도를 좀 보면 SK하이닉스가 단기 낙폭이 좀 더 커서 예. 인지에 대한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늘 상대적으로는 어떤 이 상승폭이 좀 더 컸던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반기에 대한 이 반도체 전략을 좀 볼 때 레거시 반도체 부분이 과연 축소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수요가 일시적으로 상반기에 이 확대 부분이 하반기에 피크 우려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디램의 공급량들이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공급 부족 사태가 좀 발생될 수 있는 시그널이 본격화된다면 오히려 수익 지표가 더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섹터의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글로벌 AI 투자에 관련된 이 노이즈 이슈가 계속해서 뭐 고정비에 관련된 부담 이슈로도 좀 작용하고 있지만 투자에 대한 확대 부분은 향후 3년간 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패닉셀로 인한 어떤 수급 위축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많은 비중보다는 계속해서 어떤 조정 구간에서 저는 분할 매수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주가가 뭐 급변동하는 구간에서 2차 전지는 뭐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네. 뭐 그 충격을 좀 덜 받았습니다. 네. 네, 미리 좀 빠진 측면도 있고 결국 2차 전지도 캐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 포인트는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실적에서 시작해야죠 이야기를. 예. 네. 우선 참 2차 전지 섹터를 좀 많이 좀 다뤘는데 네. 지금 이 보유자들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네. 좀 보고 있고 배터리셀 3사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 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모두 다 바로 어제가 공교롭게도 52주 신저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다른 섹터에 비해서 하락분을 좀 선반영한 측면도 좀 있었지만 어제 낙폭은 좀 피해가지 못했다고 좀 보고요. 다만 오늘 회복 속도는 반도체 섹터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가가 그나마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한 회복 속도를 좀 보여줬다는 것은 안도할 수 있겠지만 일단 실적 내용들 좀 살펴봤을 때는 이 상반기 전체적으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처럼 좀 좋지 못했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매출 부분이 한 29% 정도 감소했는데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지표들은 전 분기 대비,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0.5포인트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대 요인도 좀 있었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뭐 전 분기 대비 24%가 증가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는 장사를 못한 것은 맞는데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LG 엔솔의 경우에는
출하량들이 조금 더 선방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겠습니다. LG엔솔이 영업이익이 얼마였었죠? 전체적으로는 1,953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네. 이게 좀 우리가 IRA 세액공제액을 좀 차감하면 세액공제가 들어있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차감하면은 2,530억 원의 적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4,500원대 중후반의 이 세액공제액을 좀 반영시켜서 발생됐던 이익이 1,953억이기 때문에 네. 1분기 적자가 316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2,530억에 대한 적자폭이 컸다는 것은 출하량은 증가됐지만 수익 수용들은 훼손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담은 단순하게 배터리 출하량에 관련된 원가율들이 올라갔느냐 이 부분보다 저는 가동률이 좀 많이 떨어진 고정비 부담이 좀 심화되지 않았나. 그게 원인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삼성 SDI는 제가 사실 좀 아쉬운 실적 발표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는 그래도 유럽향 고부가 배터리. 제일 실적이 그래도 견조할 걸로 네네. 봤었잖아요. 예. 네. 근데 역시나 뭐 유럽의 수요 둔화에 관련된 여파는 좀 피하지 못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은데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24%, 이익이 38% 정도 감소를 했는데 1분기에 비교적 견고했던 유럽향 고부가 배터리 부분에 대한 출하량들이 2분기에 좀 소폭 좀 감소됐던 부분들이 네. 이익 확대를 좀 못했다. 이 부분 좀 아쉽고요. 다만 시장의 컨센서스도 좀 하회했고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도 다 좋지 못했는데 ESS 부분에 대한 관련된 어떤 이 매출 부분은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좀 더 증가되면서 북미 시장으로서에 대한 판매량이 더 증가됐던 요인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의 경우에는 전기차 캐즘을 ESS 시장에 대한 대형 전지로 공급함으로써 오히려 수익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논의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이 고출력용 전지 판매 부분들이 최근에 뭐 실적 수주가 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제 여기는 좀 부가적으로 하반기 내지는 2025년도에 실적 성장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이 부분 좀 키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SK 이노베이션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SK 이노베이션 어쨌든 SK 온 쪽에 네네. 흑자 전환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고 네네. 그래서 이제 기업 차원에서 ENS인가요? 이노베이션인가 이제 합병 과정이 네네. 있고 ENS.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최종 합병 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확충되고 나면 이제 좀 체력 시간은 좀 버는 거잖아요. 네. 네. 일단 뭐 재무 구조는 좋아지고 네. 있고 외형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지는데 우리가 좀 시장을 판단할 때 음.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전체 업황이 1분기에는 좀 좋았잖아요. 석유화하고 업황에 관련된 뭐 정제 마진도 네. 좀 개선됐던 효과가 네. 있었고 그런데 이게 2분기는 별로 안 좋았다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정유 쪽. 맞습니다. 예. SK온이 사실 선방하지 못하면 예. 전체 종목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을 좀 이끌지 못하는 형국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아쉽지만 SK 이노베이션도 일단 확정 실적 발표 이후에 SK온 배터리 부분에 관련된 세부 실적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네.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 영업 손실액은 4,601억 원. 역시나 2분기에도 적자 폭을 오히려 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도 하지 못하고 이익 전환도 못하고 오히려 적자 폭이 2분기까지 더 확대됐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대략 한 작년 2분기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흑자 전환. 2분기는 안 됐지만 3분기 가능하다. 맞습니다. 4분기야말로 흑자 전환 가능하다. 1분기, 2분기까지 그죠. 네. 연속해서 어쨌든 계속 적자입니다. 예. 지금 1분기 실적 콩쿠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본 포인트는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통했는데 네. 이런 기조라면 하반기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실적 기대 요인들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적자폭이 좀 확대됐던 원인들이 세공제 효과가 있었지만 미국 안에서에 대한 가동률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 그리고 헝가리 공장의 이 추도 이 비용들이 좀 많이 투자됐던 일회성 비용들이 2분기에 좀 많이 잡혔다는 원인이기 때문에 아마 헝가리 공장이 3분기부터 일부 가동을 좀 앞둔다면 저는 적자폭을 좀 축소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좀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 확인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 3사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전기차를 얘기할 때 가장 2차 전지에서는 셀사가 선단에 있으니까 그죠? 네네. 소위 뭐 캐즘 구간이라고 하는
그런 구간들은 어디쯤 지나고 있고 각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요? 일단 하반기 증권사 리포트들을 우리가 좀 많이 분석을 해보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출하량들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완성차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뭐 전기차의 이 공급량, 그러니까 뭐 판매 목표량에 관련된 수치를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를 하지 않겠다라고 좀 얘기했고 일부 전기차 라인을 내연차라든가 하이브리드차 전용으로 좀 돌리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분기 기준에서는 뭐 포드라든가 GM이 전기차 출하량들이 소폭 좀 증가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반기 전체에 대한 내용은 좀 다소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테슬라를 중점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모건 스탠리 전망도 좀 있었고요. 이런 것들 좀 종합을 해보면 3분기는 일단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확인이 먼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다만 수익 지표가 좀 더 안 좋아지는 배터리셀 3사가 어떻게 수익성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전략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다소 보수적인 투자 그래서 필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투자 집행을 하겠다라고 네. 일본 좀 홀딩을 했어요. 투자를 좀 늦추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익 지표를 어느 정도 좀 방어를 좀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좀 가고 있고 여기 더해서는 뭐 하반기부터 46파이 배터리 그리고 2027년도 3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각형 배터리에 대한 전략도 최근에 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성장성이라든가 방향성은 틀리진 않았는데 일단 단기적인 어떤 이 공급량이 좀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 비는 좀 피하고 하자라는 어떤 전략들로 배터리셀 3사들도 약간의 어떤 수익 지표에 관련된 방향성 내지는 가동률을 좀 더 하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삼성 SDI의 경우에는요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좀 다르게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중저가 배터리 개발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했었고 네. 여기에 더해서는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46파이 배터리에 관련된 기존에 확보됐던 수요에 좀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에 관련돼서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과는 좀 더 차별화된 공격적인 어떤 모습을 올해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SK온의 경우에는 일단 투자 비용을 전체적으로 좀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1년, 2년 이내에 좀 출시될 수 있는 이 신규 차종. 그래서 뭐 포드와 현대 EV9, 뭐 아이오닉 모델에 대해서 이런 출시 시기에 맞춰서 배터리에 관련된 공급량들을 뭐 사전에 협의하고 맞춰진 양산 물량에 관련돼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어떤 전략을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 놓고 구성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기존에 확보됐던 물량들에 대응하는 좀 공세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셀 3사 실적하고 전망 봤고요. 다음에 이제 양극재 업체들 흐름이 어떤 양극재 업체들도 결국은 뭐 전방적인 수요가 늘지 않고 리튬 가격도 오르지 않으니까 실적은 기대치를 못 미치고 있죠. 네, 양극 소재사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힘드신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에 관련된 주가 일부 좀 반등이 좀 나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도 좀 컸고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들을 좀 가졌는데 네. 최근에는 어떤 업황 우려감도 있었지만 시장의 변동성들이 좀 더 커진 원인들 이런 부분들을 좀 컸고요. 2분기 실적의 부분들에 대한 악재 요인들은 주가에 그렇게 좀 크게 반영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 올해 초부터 저는 다 반영이 됐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으니까. 그렇죠. 예. 다만 이제 너무나 낮아진 기대치였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상회했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매출액이 8,095억 원, 영업이익이 39억인데 영업 손실을 예상했지만 예. 2분기에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일부 좀 환입이 좀 되면서 이익 반영을 좀 시켰어요. 이 부분이 손실로 좀 예상됐던 영업 손실 지표가 이익으로 좀 전환됐고 39억 원의 이익으로 기록되면서 흑자를 좀 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업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회계상의 어떤 이 계정 처리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좀 논외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대비해서 좀 감소했던 매출 기조가 3분기에 좀 더 좋아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2분기와 좀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가동률이 좀 떨어졌고 고정비 부담이 3분기에도 심화될 수 있다. 일단 뭐 출하량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라인에 대한 가동률은 떨어지고 이 공장을 어떤 투여되는 고정된 비용들은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 네. 전체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리튬 가격이 제가 기억할 때 한 3월 기점에서 한 킬로그램당 112원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어제 좀 발표가 된 8월 2일 날 좀 발표됐던 지표를 좀 보면요. 75위안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연중 떨어졌군요. 최저치.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충당금 환입을 3분기에 더 확장기대를 좀 했는데 이 환입액이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 요인들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실적 기대치가 양극 소재사 3사 대비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이다라고 좀 판단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도 시장의 어떤 전망치를 하회했지만 저는 그래도 양호한 실적 기조를 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예.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9,155억 그리고 영업이익 27억인데 영업 손실을 좀 예상했던 부분들은 여기는 환입 효과 때문이 아니라 단결정 양극재의 출하량들이 증가됐고 여기에 수율도 개선이 되면서 오히려 수익 지표가 양호하게 그러니까 사업에서 좀 발생됐던 이익 지표가 좀 개선되면서 흑자 전환 기조를 좀 유지했다. 이 부분은 에코프로비엠과의 결은 다른 양상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그래도 네. 견조하고 LNF는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LNF는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반도폭이 가장 좀 컸는데 사실 LNF가 양극소재사 3사 대비해서는 가장 실적에 대한 추정치라든가 전망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렇죠. 여기 대해서는 분기의 영업이익의 전망치 그리고 적자폭은 1분기 대비해서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 대해서 일단 뭐 전체적인 어떤 뭐 투자라든가 캐펙스 관점에서도 고정비용들은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들이 좀 급감했던 원인들이 하반기에 테슬라의 어떤 양산 비율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라면 기대 요인에서는 LNF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3분기도 결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양극 소재사가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출하량들은 일시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탄산 리튬 가격이 현행대로 계속해서 더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좀 판가가 또 훼손될 수 있는 영향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있습니다. 2차 전지 셀 3사하고 양극재 업체들 실적 그다음에 전망해 봤는데 그래서요.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시점에서의 또 장은 요동치고 있고 전략 마무리해 주세요. 네,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좀 과연 좀 지금 사는 것이 좀 맞는가 또는 어떤 종목을 좀 접근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할 텐데 조금 단기적으로 너무 주가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이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업황이 일시적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축소됐던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겪어 가야 되는 어떤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2025년도에 대한 증설 투자 효과 그다음에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 유러피안 공장들의 가동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의 목표를 계속해서 낮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간 돈이 있고 설비 투자액을 어차피 회전시켜서 좀 팔아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의무적인 어떤 비율도 맞춰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2025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본다면 배터리 출하량들은 현행보다는 한 1.3배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뭐 트럼프 이슈 때문에 여기 관련된 IRA 세액 공제 관련된 리스크들 이것들은 전 다 노이즈가 선반영됐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좀 주가를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의 낙폭이 커졌기 때문에 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 52주 신저가가 나오는 구간에 분할 매수 접근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요. 2차 전지 소부장주 안에서는 저는 선별적인 주가 흐름들이 좀 예상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파일을 크게 좀 확장되고 있고 적용 차종이 증가되면서 이 2차 전지 소재사들 안에서는 오히려 이익 확장이 좀 더 빠르게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이 부분은 하반기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된 일정들이 아직 이번 실적 컨퍼런스에서는 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예. 저는 가셔야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어떤 수급 기대 네.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점검과 전략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